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슈미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각 카드별 정의와 해석, 그리고 곁들여지는 재미있는 스토리까지 이보다 더 자세할 수 없을 만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에 잠이 오게 하는 주파수가 섞여 있는지 들으면서 주무시면 잠도 잘 와서 자기 전에 들으시면 자는 동안 타로마스터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사용하실 카드와 비교해 가면서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메이저 아르카나 22장 중 11장을 이야기해 볼 거고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카드의 분위기에서 풍겨지는 느낌으로 직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좋은 몇 가지 팁들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로에서 오른손은 의식, 왼손은 잠재의식을 의미합니다. 색깔로도 분위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흰색은 순결, 빨간색은 열정, 노란색은 밝은 미래나 유복함을 의미하고요. 검은색은 약간 계산적이며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향이 많다는 것이니 참고하시고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는 1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0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0번 바보 카드입니다. 0이라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숫자로 모든 숫자들이 발견되고 난 이후 마지막으로 0이 발견되었습니다. 숫자의 체계는 1부터 시작하여 2, 3, 4의 질서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질서 체계가 완성되고 난 후 뜬금없이 0이라는 것이 나타나 그 질서 체계가 흔들려 버렸다는 의미에서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행동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순수한 마음이나 생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첫 카드이므로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마지막 발견된 숫자로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궁중강대라 불리는 카드 속 인물 바보는 궁궐 생활에 이력이 나서 자유를 갈망하며 여행 또는 일탈을 위해 도망친 인물입니다. 현재에 비유하면 궁궐이란 아주 좋은 직장에 비유할 수 있으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정해진 계획이나 앞날에 대한 목표가 없어서 불안한 미래가 조금 걱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홀가분하고 행복한 기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바보의 자세를 보면 양팔을 벌리고 열린 자세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바보가 서 있는 곳의 위치를 보면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위험성이 존재하는 곳에 서 있지만 바라보는 곳은 저 멀리 텅 비어있는 허공으로 이상세계가 높고 자유를 갈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뒷 배경에 눈 쌓인 높은 산 또는 파도라고 비유되는 이 뒷 배경은요, 바보와 가까이는 있지 않고 조금 멀리 그려두어서 당장의 일이 아닌 조금 먼 미래를 의미하며 그곳까지 닿는 데까지 순탄치 않을 앞으로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왼쪽 손에 들고 있는 흰 장미는 순수한 마음을 의미하며 이 바보를 따라다니는 강아지는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며 때때로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늘 그의 곁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 오른쪽 위에 있는 4분의 1의 태양은요, 우선 태양은 밝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비록 4분의 1의 태양이지만 이를 등지고 있는 바보는 밝은 미래는 개의치 않고 순수한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번
마법사 카드입니다. 숫자 1은 모든 수의 어머니로 나를 상징합니다.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며 행동하고 움직이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타로 카드에서의 수비학적 개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1번 카드는 10번, 19번 카드와 연결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1 더하기 0은 1로 보아 1에 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9번 카드 또한 1 더하기 9는 10. 또 이것은 다시 1 더하기 0은 1로 기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10번, 19번 카드는 모두 행동하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짝 이게 뭔가 싶기도 하시죠? 자꾸 듣고 보다 보면 눈에 쉽게 익으니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 보세요. 다음 카드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술사에서 유래가 있는 마법사는 새롭고 신기한 것을 창조해내는 인물로 명석한 두뇌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인물로 이러한 모습들은 타인에게 신성한 마법처럼 보여지며 스스로가 뛰어남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 붉은 장미와 흰 백합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와 열정, 두 에너지가 공존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란색의 뒷배경과 아름다운 꽃들의 가운데 서 있는 마법사의 자리로 보아 현재 위치가 마법사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흰 옷을 속에 입고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는데요. 순수한 마음을 속에 가지고는 있지만 그 마음을 이겨버리고 덮어버리는 열정을 의미하며 특히 타인에게 보이는 시선을 중시하는 성격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원래보다는 조금 더 과장해서 크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머리 위에 있는 메비우스 띠와 허리를 감고 있는 우로보로스를 볼게요.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메비우스의 띠는 다들 잘 아실 테고요. 우로보로스는 뱀이 자기의 꼬리를 입으로 물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영원불멸의 절대적인 능력치로 머리 위 그리고 허리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카드에 존재하는 이 사원소가 테이블 위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는 세상을 구성하는 사원소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능력까지 구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즈 자체에서도 보이듯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2번 여사제 카드입니다. 다시 한번 수비학적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11번, 20번 카드가 2번 카드에 귀속될 수 있고요. 11번은 1 더하기 1은 2로 20번 카드는 2 더하기 0은 2로 모두가 2에 귀속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죠? 숫자 2는 1과 1, 즉 나와 너가 만나 관계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관계가 시작되면 화합이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 분리의 개념, 힘의 균형, 중립 등의 개념들이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위 여사제는 높은 지위의 신을 모시는 여성으로 남들이 보기에 높이 있는 여성으로 조금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남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도도한 이미지로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현생의 부와 명예를 탐하지 않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해주고 또 그 안에서 선과 악을 가려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몸을 휘감은 옷은 본인 내면의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하거나 표현하지 않고 내면에 집중하며 속에 품고 있으며 표현하기를 굉장히 조심하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이 뒤쪽에 있는 흑백 기둥은 선과 악의 명확한 기준을 나타내며 손에는 토라 경전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 신의 말씀을 확고하게 품고 있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또 발 아래에 보면 초승달이 있는데요. 이것은 존재하는 여성성을 감추고 여성성마저 내려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닫힌 자세는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이 있고 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3번 여황제 카드입니다. 3번 또한 수비학적으로 12번 카드, 그 다음에 21번 카드가 귀속됩니다. 이제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3에 귀속되는 카드들은 그 결이 비슷하는 의미이지 뜻이나 의미가 같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니 카드별로 꼭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숫자 3은 3개의 꼭지점으로 완성된 최초의 면이며 이 면이라는 공간에서 사회의 개념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최초의 완성, 협력으로 이룬 통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면 위에서 우리, 즉 나와 너에 더해진 제3의 공존으로 사회성이 시작됩니다. 앞서 말했듯 숫자 3은 최초로 완성된 것으로 이것을 뺏기고 싶지 않는 소유와 집착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 시기, 질투, 정체, 방어 기제도 사회성의 개념에서 생겨난 의미입니다. 타로 카드에서 의미하는 여왕제는 황제의 부인입니다. 여자 황제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황제의 와이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성성이 강한 존재로 부드럽고 수용적인 권력을 부여받은 인물로 주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끌어들일 수 있는 또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여왕제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부와 명예 그리고 미모로 주목받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동반됩니다. 자세를 한번 보시면 매우 안정되고 편안해 보이죠? 이완된 상황과 마음가짐으로 상황도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여왕제도 지금 매우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편안하게 기댈 곳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든든한 백이 되어줄 사람이나 그러한 상황이 되는 인물입니다. 여기 보이는 하트 모양의 금성 장식 방패는요. 아름다움을 상징하며 매력과 아름다움이 여황제를 방어해주고 또 어떨 때는 이 방패가 무기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상에 그려진 많은 과일들은 다산과 다복으로 출산을 의미하고요. 이때 당시에 출산은 인구수의 증가로 인한 경쟁력의 향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 자리에 오른 인물은 아니라 황제로부터 지위를 받은 인물로 보통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다음은 4번 황제 카드. 4번 카드는 수비학적으로 13번 죽음 카드와 연결됩니다. 숫자 4는
사각형의 가장 안정감 있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규율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체계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와 해석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체계의 유지, 질서, 안정, 규범, 법규, 의무 등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숫자가 바로 4번입니다. 이 황제는 왕의 자리를 부여받은 후계자가 아닌 바로 나 스스로가 자리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스스로 지배하며 통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내 바운더리 안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며 집에서도 내 방 안에서는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지만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표정이나 자세를 보면 긴장을 풀지 않고 집중하고 있어요. 또 돌로 된 왕자는 아주 완벽하고 단단한 기반이지만 꼿꼿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 절대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아까 3번 여황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자리에 기대거나 흐트러질 수 있는 자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검붉은 의상을 보면요. 열정이 강렬하여 거칠거나 때로는 사나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갑옷은 경계심, 전투태세 영역 방어를 의미하며 앞서 말했듯 자기 영역에 침범하면 언제든 공격적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뒤쪽에 아주 작은 시계천이 흐르고 있어요. 타로에서 물이라는 것은 감정을 상징합니다. 이는 존재하는 감정을 작게 축소시키고 황제 뒤에 시계천이 흐른다는 것은 내 감정을 우선시하지 않고 잘 돌보지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른손에는 앙크 십자가, 왼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는데요. 오른손은 의식, 왼손은 무의식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겉으로는 신의 말씀을 따르고 섬김을 표현하고자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신리, 이해타산, 권력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 교황카드는 14번 절제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 5는 다수의 평화를 위한 개인의 배려와 희생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닌 다수의 결합이고 동맹입니다. 또는 안정된 체계에 변수가 더해진 협업과 제휴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5개의 상처를 품은 중용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마이너 카드에서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의 배경 자체가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리가 있다라고 인지하시고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교황은 이중적인 입지에 있습니다. 일단 만인 앞에서는 높고 명예로운 인물이지만 또 황제와의 관계에서는 세속적인 이해타산으로 의를 자처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협상을 통해 황제에게 나 이 자리에 좀 계속 있을게 하면서 지위를 유지하는 인물입니다.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주변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를 버리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이 삼중간은 천상, 인간, 지상을 연결하는 교황의 인물을 의미하는데 삼중간이 아주 화려하고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신을 모시는 마음보다 앞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흰색 옷이 아닌 붉은색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뒤쪽에 회색 기둥 2개는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래에 2개의 열쇠가 있는데요. 또 그 양옆에는 장미옷을 입은 사제, 또 한쪽에는 백합옷을 입은 사제가 있어요. 열정과 순수의 답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제에게
하나의 열쇠, 즉 하나의 답이 아닌 두 개의 열쇠를 줌으로써 중립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6번 연인들 카드고요. 6번에는 6번 연인들과 15번 악마 카드가 귀속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 6은 전체의 지배나 희생당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이 드러남입니다. 5번과 같이 다수의 결합, 동맹, 공존을 의미하고요. 평등과 조화, 균형이 기반이 되는 상호우호적 협업을 뜻합니다. 그러나 3과 3의 결합은 동등하기에 모두 속에서 드러나는 개인을 의미하고요. 5번은 모두 속에서 숨어있는 개인을 의미한다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드는 카드 자체에서부터 보이듯 특정 인물이 아닌 관계 설정을 상징합니다. 개인의 성향보다는 관계 입장에 더 치중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상대방과의 관계, 분위기에 대해서 읽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뱀이 이브에게 선악과를 건네고 그리고 다시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넵니다. 이는 어떠한 제안을 주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상황이 묘사되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 부끄러움을 느끼고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어요. 긍정이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상황이 달라진다라는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으로의 카드에서도 벌거벗은 모습의 인물이 등장한다면 솔직하고 방어적이지 않으며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짝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솔직하게 나는 저 사람이 좋다 라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 신의 뜻을 대행하는 천사가 카드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음으로써 무언가 상황이 변하였을 때 완전히 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2분의 1로 그려진 태양은 0번 바보 카드의 4분의 1 태양보다는 훨씬 크고 밝게 빛나며 절반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잘 될 수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선악과 뱀을 봤을 때 뱀의 유혹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얻는 결과와 쾌락을 맛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7번 전차 카드입니다. 7번 전차 카드는 또 수비학적으로 16번 탑 카드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숫자 7은 다수 속에 있긴 있는데 개인이 과하게 중시되어서 좀 돋보이고 싶어 하는 숫자입니다. 3과 3 그리고 나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이 단체에서 좀 뛰어나게 돋보이고 싶은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긍정, 부정의 의미로 돋보이고 싶어하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신과 물질, 여성성과 남성성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또 미완성의 패턴, 예를 들면 빨주, 노초, 파란보이, 무지개,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일주일을 완성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이 똑같지 않은 개별적인 것들이 합쳐진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 갈등이 좀 있을 거예요. 이 전차는 전투를 위한 전투용 마차를 의미합니다. 굉장한 속도로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는 능력자이고 어떠한 관계나 상황에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의 원천은 자신의 능력이고 흑과 백의 스핑크스를 동시에 사용하여 어떻게든 목표물을 쟁취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흑과 백의 스핑크스는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선과 악을 의미하며 이는 목표를 위해 선이든 악이든 가리지 않고 결국 목표를 쟁취함을 의미합니다. 이 뒤쪽에 보이는 흐르는 물은 감정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견장에 달려있는 상현과 하현의 두 달은 시작과 끝, 흥망성쇠를 모두 달고 있고 신비롭고 다양한 감정들을 내면에 포용해 모순을 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8번 용기라고도 불리고 힘이라고도 불리는 카드는 17번 별카드와 함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숫자 8은 기독교 기반의 영지주의에서 신성시하는 숫자로 단체와 질서적 구조에서 여성신의 지혜가 물질 세상을 지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번 카드에도 지금 여성신이 나타났고요. 아까 봤던 이 별 카드에도 여성신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숫자 8은 조직화, 숫자 8은 조직화, 힘의 균형, 자립, 신념, 끈기를 나타내고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8, 또 4 더하기 4는 8처럼 반복성을 통해 버티는 힘이 발생합니다. 8번 카드 하면 인내가 가장 먼저 나오는 키워드인데요. 성취와 달성을 위해 현상 유지하기를 선택했다. 현상 유지를 하지 않으면 깨지고 부서질 것 같으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인내를 하며 현상 유지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사자의 곁을 지키는 이 여인은 용기라는 힘이 있습니다. 순백색의 순수한 마음으로 사자가 무섭고 두렵기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내, 즉 끈질기고 긴 시간 끝에는 사자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며 결과는 시간에 빗대어 지켜보아야 합니다. 힘을 빼고 사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으로 잘 구슬리고 저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남자친구와 싸웠어요. 여자친구와 싸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내가 좀 강하게 좀 나가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위해서 좀 내가 져주고 한 번은 좀 져주고 좀 살살 구슬리고 이러한 시기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머리 위에 있는 메비우스의 띠는 영원불멸의 절대적 지혜를 의미하고요. 또 머리에 있는 월계관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의미합니다. 흰 백색의 의상과 또 허리부터 메고 있는 붉은 장미는 순수를 바탕으로 둔 열정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 성숙하며 안정감 있는 관계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는 사실 지금 잘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땅을 보면 엄청 힘이 세요. 땅을 벌써 이렇게 막 긁어서 울퉁불퉁 되어 있는데 이 사자는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의 존재 또는 상황 등을 의미하며
대적할 수 없는 존재로 결국은 내가 지고 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세를 보면 상대에게 맞춤을 배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 굽신거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자를 부드럽게 다스리고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나를 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번 은둔자 카드입니다. 9번 은둔자 카드는 18번 달 카드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숫자 9는 타로 속 수비학에서 완성과 종결을 의미하며 개인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정불변의 숫자로 내가 빈틈없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사회와 섞이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3 더하기 3 더하기 3으로 사회를 품고 있으나 섞이지 않으려 하고 홀로 있는 은둔자를 의미합니다. 깨달음으로 세상을 통달하였으나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인물이고 세상에 혼자 우뚝 서 있는 인물입니다. 은둔자는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산꼭대기 위에서 홀로 숨어 있는 인물입니다. 자신만의 영역, 즉 산꼭대기 위에서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주변과의 소통을 단절하는 것이 편하다고 느낍니다. 카드를 잘 보시면 은둔자가 눈을 감고 있어요. 이 작은 등불은 눈을 감은 자신을 위해 들고 있는 등불이 아니고 얼마나 가서 닿을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전혀 관심 없지만 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비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경은 완전히 비어 있고요. 이 비어 있는 배경은 주변 상황이 은둔자에게는 중요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배경이 있건 없건 은둔자는 눈을 감고 있으니 은둔자에게는 배경이 보이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니 상황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산꼭대기는 사람의 왕래가 없는 곳, 그곳에 일부러 내가 찾아가 홀로 있는 것이며 이 몸을 휘감은 옷 역시나 여사제의 휘감은 옷에서와 마찬가지로 나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희미한 표현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수단인데요. 여기 보면 별이 그려져 있어요. 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길, 인도자의 의미를 갖는데 이 아서라는 사람은 본인이 집필한 해설서에서 이것은 별이 아니다, 달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림은 별로 그려놓았지만 이 카드를 그린 사람이 해설서에 달이라고 명시해 놓아졌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달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18번 달 카드와 연관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나 시선을 볼게요. 이 막대기 하나에 자신을 스스로 지탱하며 눈을 감고 주변과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와 상징 체계를 머릿속에 품고 키워드를 잘 정리해 보세요.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수비학적으로 1번으로 돌아가 시작과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매지션 카드와의 다른 점은 0번 바보 카드를 거쳐 자신감 하나만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는 점과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는 0번부터 9번 은둔자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 경험이라는 것을 하고 다시 출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익숙한 매력, 한층 업그레이드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바퀴예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함께 흘러감입니다. 바퀴는 굴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힘이 나에게 가해졌을 때 나는 그 상황에 저항하지 않고 바퀴처럼 굴러가듯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됩니다. 크게 거스르지도 않고 열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서 경험으로 익히고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수레바퀴는 하루하루 굴러가는 일상의 굴레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작은 인간에게는 닥쳐오는 큰 굴레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수레바퀴의 문자를 볼게요. 시계 방향으로는 TARO, 타로라고 읽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TORA, 토라라고 해서 이번 여사제가 갖고 있던 신의 말씀을 담은 토라라는 경전입니다. 그것이 이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안에 있는 히브리 문자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요. 요드, 헤이, 바우, 헤이라고 읽고 이것을 중간에 무근자까지 해서 함께 읽으면 야훼라고 읽어지며 여호와를 의미하며 신의 말씀이라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뱀이 있고요. 이 아누미스가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상승과 하락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 스핑크스가 지혜로운 안내자라는 기본의 이미지가 있듯이 인간 세상을 초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세계의 생명체가 수레바퀴를 지금 굴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굴리는 수레바퀴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생명체가 굴리고 있는 수레바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기퉁에 있는 지품천사는 케루빔이라고 불리고요. 각각 물을 상징하는 독수리, 불을 상징하는 사자, 흙을 상징하는 황소, 공기를 상징하는 예수 또는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모두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경험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카드가 나오면 재회 카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0부터 9까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끝난 후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여서 재회 카드라고 합니다. 또 업그레이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친구와의 관계로 잘 지내오다가 그 관계를 이제 끝내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서로 연인 관계로 시작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1번 정의 카드입니다. 정의 카드는 2번 카드에 귀속되는 카드입니다. 화학과 갈등의 해소를 위한 인간 세상에서의 규칙들이 생겨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에 2번 카드는 흑과 백의 두 개의 기둥과는 달리 이 회색의 두 개의 기둥으로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라는 기준이 세상을 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인간미적인 관점이 아닌 이 오른손에 검을 들고 있죠. 맞다 틀리다의 입장에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정의에 입각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을 때에는 내담자가 궁금해하는 상대방의 고집을 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갈등을 품고는 있으나 관계는 유지하려고 하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색의 두 기둥은 흑백의 기준, 즉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졌음을 의미하고요. 이 왕관을 쓰고 남들보다 높은 단상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정의를 실행할 강력한 권한과 권력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칠 수 있는 검을 들었다는 것은 곧 그 판단이 내려질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왼손에 들고 있는 천칭은요, 균형을 이야기하며
이해타산적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초록색 망토와 붉은 버비를 입은 인물로 내가 이 검을 내리쳐서 승리를 끌어내겠다라는 의지가 아닌 타협, 이 초록색과 빨간색의 보색에서 드러나는 타협으로 정의를 실행하고자 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메이저 카드의 절반인 11번까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카드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포인트에 어떤 스토리와 상징이 담겨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각각의 키워드를 정리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방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타로를 한참 공부할 때의 노트를 발견했는데요. 각 카드의 해석법부터 시작해서 사원소 등등 하면서 각 카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숨겨진 의미 그리고 드러나는 의미 또 각각의 키워드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나름 이렇게 또 복습하고 준비하고 공부를 한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대로 잊지 말고 또 나름 정리해 가시면서 공부하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재미있게 들으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메이저 카드 11장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